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과나 우리 교통안전국은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대중교통과장님, 우리 교통안전국장님, 차량관리과장님, 도로과장님 고생 많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국장님, 그렇죠? 네네. 조금 전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주시가 지금 신도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조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본의원이 무장에 관련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네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또 시민이 편리한 이런 양주시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 한 가지씩 사진 하나씩만 좀 보여주세요. 는 안 되나요?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 도로에 그 횡단보도를 건너갔을 때 이 보행을 위해서 건너가는데 턱이 좀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 턱에 전동 휠체어나 이렇게 스쿠터를 타고 건너가다 보면 이 턱 낮춤 구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턱 낮춤 구간이 너무도 좁아요. 좁으니까 휠체어를 가다가 걸리는 구간이 있고 또는 이 좀 병목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에 다 건너지를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특히 옥정이나 새로 만든 신도시에 많이 그 협소하게 차이가 난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0.9m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요게 어디가 그러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옥정 예. 그 13단지 있는데 예. 대부분 그런 데 많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살펴보시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보도상에 단차가 있어요. 단차. 보도를 하려면 그러니까 저렇게 다리 같은 데 보면 지금 세세하게 사진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 단차가 보통 한 3cm나 4cm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뭐 별거 아니게 걸어 다니는 문제가 되지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건너가기에는 뭐 휠체어나 아니면 목발을 짚고 건너면 이게 넘어져요. 가다가. 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통행 시 무리가 생기고 그래서 요거는 좀 2cm 이하로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공사를 할 때 이런 개선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저게 뭡니까, 과장님? 저게 뭐예요? 네, 도로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신호 같습니다. 그 박스 같습니다. 네, 뭐 신호 박스도 될 수 있고 맨홀도 이제 저런 식으로 툭 튀어나온 구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게 구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게 인도에 특히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잘 살펴서 개선을 좀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아니면 턱을 좀 없애든지 세면을 바르든지 해서 보완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계 부분에 심하게 좀 단차가 있는 부분이고 요것도 이제 2cm 이하로 좀 낮췄으면 좋겠고 하나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여기 횡단보도에서 보도로 올라가는 구간이 심하게 경사가 졌어요. 그러니까 휠체어로 타고 가다가 뒤로 흘러덩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사 기울기는 이게 아마 12분의 1 이하로 되도록 법적으로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개정사항에. 그래서 현행 기울기를 12분의 1 이하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선안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봉이 설치되어 있죠. 옆에 사진. 예. 이런 봉들은 왜 설치를 합니까? 아마 그
차량들이 아마 진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막기 위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봉과 봉 사이에 이 격차를 얼마나 둬야 되죠? 그것도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1.5m 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 격차가 너무 좁다 보니까 휠체어가 지나가는 그 구간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도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 보행할 때 걸어 다니니까 보통 1.5m 정도면 그 쉽게 그냥 건너갈 수 있지만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휠체어를 타거나 이렇게 건너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쉽게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다음 사진 요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지금 보도블록에 점자 블록이 되어 있죠. 점자 블록 노란색 표지로 예, 되어 예. 있는 대부분 저런 점자 블록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이 점자 블록에 대한 색상 재료나 어떤 이런 규정 사항을 보니까 분명히 점자 블록의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보행성이나 내구성 또는 미끄러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유지 관리되도록 하는 편리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퇴색이 적은 소재로 해야 한다라고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국장님? 예, 국장님한테 답변을 해주세요.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입니다. 장애인 안전시설편 과장님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거 설치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왜 깨졌을까의 의문사항이에요. 저게 대부분. 차가 많이 지나다녀서 깨진 게 아니고요.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데도 대부분 거의 다 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질이 불량이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재질이더라고요. 네, 살펴보니까. 도로가지 않게 네네. 답변 보충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정지구의 그 장애인 블록이 좀 문제가 네네. 지금 기존의 그 콘크리트 제품이 아니고 기존의 그 콘크리트 위에 그 수지 제품을 같이 네. 합성한 그런 제품을 사용해 갖고 좀 저게 시간이 지나고 변형이 좀 일어나 갖고요. 그래서 계속 깨져 나가는 그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네.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업체에 발주를 주실 때는 어떤 재질을 쓰는지 이를 좀 잘 살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블록도 마찬가지 역시 그 블록을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요. 저런 거는 바로바로 좀 깨진 거는 그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설치 규격이 블라드 같은 경우에는 잘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주시고요. 예. 다음 사진은 요거는 이제 빗물 트렌치입니다. 근데 덮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퀴 같은 게 끼어요. 저런 부분은. 그리고 목발 등이 빠지는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은 생각지 않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들이 신도시에 특히 많이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네.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아무튼 일제 조사를 좀 해서 예. 하여튼 저 시설 중에서 근데 아무튼 개선할 수 양주시가 있는 부분을 예, 최대한 개선하도록 다 그런 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다음 네. 사진 볼게요. 양주시가 다음 사진은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덕정리 부근에 그 구도시예요. 구도시 시가지의 예인데 여기는 또 보면 인도의 그 격차도 그 넓어요. 넓어서 또 나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봉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이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격차도 없어요. 인도석하고. 그러니까 이런 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살펴서 좀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한 가지 더 질의를 아까 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동 택시가 있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노약자를 위해서 감동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제 사실 이제 노약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수요자가 너무 없고 해서 지금은 사실 그 연령이나 그런 부분을 제한을 하지 않고 그 오지 지역에 대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 제한이 없습니까,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감동 택시가 다 소진이 됐나요? 지금 일단은 그 실태를 보니까는 네. 하여튼 사실 그러니까 한 마을당 그 한 달에 그 60회를 이용을 하는데 네.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모자라서 그 아무튼 그게 다 돼가지고 나중에 콜택시로 해서 이제 이용하는 거 하면은 또 아마 이게 홍보가 안 됐는지 또 일부 지역은 또 보니까는 그 별로 그 이용 실적이 없는 네.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용 실적이 없는 부분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 교통량이 많다든지 아니면 접근성이 좋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도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진짜 우리 의원님 말씀을 맞다나 그 아무튼 교통편이 그 편리하기 때문에 감동 택시를 이용하지 않아도 뭐 되는 건지 해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그 아무튼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뭐 의원님 말씀이 맞다면은 네. 그런 부분은 뭐 지금 또 부족하는 분들도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들 아무튼 뭐 그 좀 조정을 하든지 그런 부분 458페이지 한번 볼게요.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58페이지 불확별 이용 현황이거든요. 예예 이제 예를 들면 같은 광적이라든지 예, 예. 같은 백서급도 뭐 리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평범하게 생각할 때는 광정면이면 광정면에 뭐 같은 리별 뭐 11개 리가 있다. 그럼 11개 리가 다 골고루 형평성 있게 나눠져야 되는 게 정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광정면은 많이 쓰는 데가 있고 적게 쓰는 데가 있어요. 예, 예.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광적 보니까 아마 그 6, 7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얼핏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여기 상당히 그 신청하는 인원들도 많고 뭐 이장한테도 사실 제가 항의 전화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여긴 사실 거기에 그 수녀원이 있다 보니까는 네. 그 수녀들이 아마 많이 이용들을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이제 이게 당초의 취지는 노약자들을 위한 이거 감동 택시인데 네. 오히려 그 노약자들이 혜택을 못 본 아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취지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목적에 맞게 취지는 65세 이상 되는 노약자 되신 어르신들이 지금 버스 노선이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양주시가? 예, 예. 그래서 그 버스 노선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감동 택시를 넣어서 교통 해소를 줄이고자 하는 게 이 취지의 목적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거를 이용을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업이?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하여튼 그 뭐 다른 시군 같은 데는 그래서 그 아마 그 이용하는 사람들 전화번호를 읍면동장 그러니까 이장들한테 이 통장들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또 전화번호를 받으려면 그분들 동의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콜 신청하는 횟수를 봐가지고 진짜 어느 사람한테 너무 이제 그 편중되거나 그랬을 때는 아마 그거를 뭐 조정하거나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네. 연구를 좀 하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전달 체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을 하고 누가 전달을 하느냐. 그래서 이 지역 실정을 가장 잘하는 마을 실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전달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해도 집행부가 전달을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대신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이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지 형평성에 맞으면 되지만 가끔은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전달하는 이런 체계도 가끔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사업비가 남으면 소진한 데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실태 조사를 통해서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조사하다가 한번 조정할 수- 끝나겠어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조사 언제까지 조사하실 겁니까? 그래서 조사만 하시지 마시고 어디가 모자라냐? 그러면 사업비 남았다 그러면 빨리빨리 드려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말 나온 김에 버스 노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버스 노선은 사실 지금 폐지된 버스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아마 백석에 네. 그 5번 버스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다른 데 페이지된 데는 네. 뭐 마을 버스로 하든지 그렇게 대체를 해서 다 일단은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대책은 없어요. 혹시 대책? 근데 거기는 사실 뭐 저도 그때 잠깐 나가서 그 직접 그 평안원수 쪽 사람들하고 뭐 얘기를 했는데 일단 사실 거기도 지금 주 52시간 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는 사실 도저히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저기서 일단 그 5번만 빼고 8번을 아마 저 둔 상황인데 464페이지 한번 보세요. 버스 노선 변경, 신설, 증설, 폐지 등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예. 예. 자료를 주셨는데 예를 들면 2019년 1월 25일 날 예. 1월 25일 날 두 개가 지금 폐지됐고 아 그게 예. 저 아마 우리 직원이 기록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자료라고 주십니까 이거를? 이게 뭐냐면은 그 시내버스를 마을버스로 일단 전환을 한 거고 네. 그래서 72번도 그러니까 마을버스로 된 거고 72번 한 대를 여기다 이제 고정적으로 마을버스로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한승아파트 73번은 두 대를 일단 그 마을버스로 여기다 일단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77-1번도 마찬가지로 마을버스로 해서 두 대를 여기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시내버스를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저희가 그 보조를 80% 해주는 마을버스를 일단은 그 전환이 된 겁니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그 지금 28번, 50번, 51번도 시내버스에서 일단 마을버스로 전환하면서 그 버스들은 그대로 그렇게 투입을 시킨 겁니다. 아예 그 노선이 없어진 거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질의 내용을. 아, 지금 이제 예. 노선이 없어진 거는 다 일단 마을버스로 대체를 하든지 네. 아니면 다른 노선에서 거기를 경과를 하든지 이게 해서 몇 개나 됩니까, 양주시에? 노선이 없어진 게. 노선 없어진 게 지금 꼭 2019년 자료만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예. 지금 최근 그러니까 2018년이라든지 17년에서 그 정말 마을별로 노선이 없어진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2019년하고 20년의 자료를 주셨는데 예. 폐지, 증차, 예. 신설, 경로 변경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근데 이제 의원님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폐선이 되면은 네. 그렇잖아요. 어느 부락이든지 차 운행하다가 안 하면은 사실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데는 정 안 되면 저희가 그 아무래도 저희가 80% 지원해주는 마을버스나 아니면 또 이제 마을버스로도 많이 일단 그 전환을 해서 거기다 투입을 다 시켰습니다. 마을버스는 공영버스입니까? 아니 공영버스는 아니고 일반적인데 80%까지 손실금의 80%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실 금액을 80%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본인들이 어떤 운수 종사자가 어떤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를 또 시간에 맞지 않으니까 뭐 격차 간격을 둔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또 빼겠다, 이 노선을 또 빼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예. 이런 부분들을 공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도하고 상의를 좀 해서 지금 도의 정책 방향도 공영화 시키겠다는 이런 굳은 의지를 지금 신문 보도상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 준공영제니 공영제니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만큼 사실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예산 문제인데 예.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저쪽에 지금 폐선돼 있는 데를 보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안 탄다. 그래서 손실이 있다. 이런 데예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없는 데는 아예 지역 주민들이 없어진 데가 아니에요. 살고 계세요.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런 지역 주민들이 없는데도 그래도 양주 시민들이기 때문에 살펴야 된다. 예.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사는 연령대가 높아요. 대부분 예. 어르신들이에요. 예. 이런 데를 잘 살피셔서 좀 저희 민원이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강구책은 좀 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영화 방안도 잘 살피시고요. 예. 또 여기 보면 이 운수 종사자들에 의해서 너무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단단히 좀 챙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길입니다.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감동택 씨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이 예, 예. 좀 약간 좀 빗나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맨 처음에 취지가 그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 원래는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노약자들을 위해서 사실 한 건데 그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는 워낙 그 사실 그 이용자가 없어서 그래서 작년엔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그 폭을 확대를 한 네네, 겁니다. 그건 됐고요. 예, 예. 아까 그저 우거리 그 수년 같은 경우에 이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맨 처음에 취지가 뭐냐면 마을 버스가 다니는 노선에서 500m 이상 된 지역에 한해서 실질적으로 자격을 준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게 벗어났는데 그것만큼은 지키세요. 뭐 마을 버스 있는데 뭐로 수년이 바로 길 옆인데 이용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기 이 분석을 보면은 제가 많이 알아봤습니다. 예, 근데 예. 사실 처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가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거는 정말 지켜야 돼요. 이게 또 계속적으로 도에서 돈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지만 이거 계속 사업을 할 겁니까? 일단 계속 해야죠 이 사업은요.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요. 근데 사실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더라도 사실 이게 지금 어차피 그 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 줘 놓으면은 사실 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나름대로 이거로 인해서 오지에 사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예, 하여튼 예. 알았으면 알았고 하여튼 그 500m는 좀 지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시고요. 다음은 그 우리 한민영 의원님이 존경하는 한민영 의원이 아까 말씀했지만 360번 도로 지금 가리비서부터 그 백석까지 그 구간을 차를 못 끌고 가겠어. 겁이 나서요. 지금도 가보시면 아스콘도 사업이 끝나면 어느 정도 수평을 잘 맞춰놔야 되는데 두더기처럼 무서워서 차가 튀어서 못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 예. 아까 그랬지만 뭐 몇 년에 걸쳐서 몇 번 도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너무 큽니다. 거기나 그 며칠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밤에 길 막고 막 어제도 막 길 막고 그러는데 진짜 위험합니다. 그거 도대체 뭐 때문에 그게 공사를 하는 건지 우리 내려서 뭐 진짜 뭐 얘기하면 되겠지만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오는지 이런 행감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 자료 좀 주세요. 무슨 공사를 하는 건지 좀 알든지 아니면 좀 우리 시청자 감독관이 예, 예. 좀 저녁에 좀 나가서 좀 관리를 좀 하시든지. 난 도대체 돈이 어디서 이렇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 봐요. 그 중앙분리대 같은 거 돈이 얼마입니까? 뜯었다 붙였다 하고 난 그거 갖다 뒀다 또 쓰는 건지 새로 하는 건지 지금 이해가 되질 않아요. 도로까지는 그거 아세요? 네, 도로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광역상수도 공사 공업용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여기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야간 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한 번 하면 공사하면 끝이 이걸 몇 번씩 또 뜯었다고 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가는 건데. 연장이 있어서 이제 구간별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근데 그 구간만 많이 뜯었다 다시 한다니까요. 그 중복되는 가로 건 솔직히 삼리.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하여튼 그 뭐 확인 좀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강정면에 보면은 그 주차장이 상당히 몇 군데가 있는데 뭐 간합지 가석지구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 거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강남리 844번지 주차타워. 그 대책이 있으세요? 대책? 아유, 자, 사실 뭐 제가 작년에 여기서 이 국장할 때 그거 이제 개소를 했는데 하여튼 뭐 그때 사실 제가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가 좀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나름대로 우리 또 그 담당과에서 찾아본다고는 찾아봤는데 근데 사실 뭐 한다면은 뭐 그 인근에 주정차 단속 철저히 해서 차 못 세우게 사실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따른 또 사실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는 사실 뭐 생각은 있지만은 어떻게 어떤 결정을 지금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다시피 그냥 놔둬도 36대 되는 데다가 40억 들여서 일원한 데 되고 한 대 2억씩입니다. 2억씩 계산하면은 일단 뭐 건축을 했으니까 좀 잘 알려주시고요. 또
단지 뭐냐, 그 인근 옆에 이렇게 건물 옆에 주위에 보면 주차선을 만들어놨어요. 그죠? 예, 예, 있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무료로 하든지. 아니 그럼 뭐 몇 살짜리가 한 거예요, 그 설계를. 근데 이제 거기 사실 공간이 남고 하다 보니까는 공간이 나오면은 유리로 하겠다는 주차장을 그 옆에다가 주차선을 그어놓고 해놓는 이유가 있냐고요. 아마 그게 우리 그 아무튼 우리 거기 주차장 부지고 하다 보니까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냥 놓기 뭐하니까는 거기다 이제 주차선을 건 건데요. 지금 턱걸이도 그 주차타워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남의 말들이 좀 들으면 좋겠어요. 남의 말도 좀.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한 1%라도 들었으면 좋겠어. 1%라도. 그냥 깔고 문디고 그냥 지편부에서 알아서 하다 보니까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이 꼴이. 좀 제발 앞으로는 좀 조금이라도 좀 들어주세요. 조금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가남리 709-38번지 이거 작년에 작년에 1억 얼마 들여서 실질적으로 주기장식으로 해서 주차장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냥 지금 또 그냥 갑니다. 멀쩡하던 주차장을 갖다가 1억 들여서 변경해 가지고 주기장 쪽으로 큰 주차장 부지로 해 가지고 노상에 그 큰 트럭들 관리한다고 그건 관리가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그 하천역에 있는 주차장 건가요? 청년 사무실 있는데 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고 어떤 방안을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어떤 거의 1년 정도 됐는데 무슨 참 너무나 진짜 그렇습니다. 뭐 하나하나 가지고 다 얘기하자니 기가 막히는 거밖에 말할 수도 없고. 다음은 그 접종지역 주민 대피 시설. 올해 그 2개를 신설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비암여고. 예, 예. 근데 이걸 보니까 면적이 다 비슷비슷한데 도리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건축을 하겠죠, 그죠? 아마 거의 아마 그 형태일 겁니다. 땅만 예. 틀리는 건데. 근데 예산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죠. 평수는 적은데 단가는 비싸고 평수가 큰데 단가는 많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럼 좀 이 분석을 좀 해주시고 예, 예. 좀 하여튼 뭐 새로 신설하는 거니까 좀 잘 좀 해주시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민방위 장비 보유 현황 전개 통틀어서 뭐 빠진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내가 밥을 먹으면 반찬이 비슷하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는 보면은 동별로 품목이 다릅니다. 품목이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죠? 민방위 그러면 갖춰야 될 장비는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예. 뭐 숫자가 틀린 거는 관계가 없어요. 예. 근데 품목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견되죠? 예, 그런 게 이런 있네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 아무튼 저희가 재확인을 통해서 예. 어떤 필요하면은 어떤 보강을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제가 뭐 또 이거 말씀을 또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백석 소도 종합 육성 사업 네. 웃음밖에 안 나오죠.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작년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예,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기가 막혀서 백석도 전화가 옵니다. 한두 분이. 난 뭐좀 부시장님한테 우리 부시장님 한번 거기 한번 가보실 생각 있으세요 혹시? 여기 현장은 모르시겠지만. 예, 시간 내서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잠깐만 떠들어 소용 없고요. 부시장님이 직접 한번 가 보셔서 우리 6월달 안에 저하고 한 미팅 한번 하셔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좋은 의견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입니다. 김종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9쪽 버스 승강장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른 아침에 우리 팀장님께서 버스 승강장 계획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기서 부연 설명을 더 드리자면 계획서 안에 지금 6월 달에 이거 확정을 하실 것 같고 곧바로 사업에 들어갈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대로 진행하지 마시고요. 예, 예. 지금 전에 우리 회의했던 간담회 했던 과 있죠? 예?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과장님 예, 답변해 네, 주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하고 네. 그다음에 주택과하고 홍보정책과하고 네. 디자인팀까지 와서 예, 회의한 거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 좋은 안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같이 한 번 더 모여서 마지막 결정을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꼭 이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중점적으로는 새롭게 하기보다는 제가 그때도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노후된 부착물을 일제 정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새롭게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2차 문제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유념해 주시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때 제가 제안했던 어떻게 할 건지 방법론도 한번 다시 검토해서 결정하시도록 그리고 그 회의를 소집하면 반드시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페이지 204쪽 보시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림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지금 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5개 시군이 함께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걸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당초에는 아마 저희하고 의정부하고 아마 동두천만 됐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포천하고 연천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5개 시군이 가는 거라서 다 됐고 현재 그 보안성 검토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부는 안 들어가나요? 의정부도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예. 예. 그러면 훨씬 이거 좋은 것들을 이렇게 또 이것을 하라고 했더니 하나 플러스해서 더 좋은 거를 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 이번에 직원 정책 제한 심의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차량 관리과에 그 팀원인가 팀장분이 지금 정책 제안을 하셨어요. 차량 관리과에서. 예, 예. 어떤 것을 했냐면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림 서비스 플러스 양주시 공영 주차장 알림이까지 같이 플러스하는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로 제안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어떻게 병행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근본 그 이해 추경에 하여튼 예산도 같이 세웠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좋은 아이디어였고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시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플러스 내비게이션까지 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어렵지만 모색해 보겠다고 그때 예, 그 직원이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예, 예.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페이지 219쪽. 존경하는 정덕영 의원님이 불법 광고물 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요거는 조치를 그렇게 하시고 제가 누누이 외쳤던 5개 광고물 불법 5개 광고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지금 제가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 이 공책에는 계속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광고물 전수 조사 실시에 따른 재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방향에 어떻게 했냐면 전수조사 실시에 따른 재정비하겠다.
지속적인 사후 관리하겠다. 도시건강 가치를 상위 가치로 설정하겠다. 5개 강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인 행정 조직 구축, 인력 보강하겠다. 이렇게 향후 계획을 세우셨었는데 지금 이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기 일단 주택가에서 저거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주택가 때 답변을 받으시면 어떠실까요? 주택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택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른 과들이 다 함께 해야 되는 협업하는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제가 지금 그때 제안했던 거 지금 쫙 그대로 지금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근데 지금 여기서 몇 가지를 했느냐 별로 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도로변 전수 실태조사, 교육 홍보물 제작을 통한 불법행위 사전 예방, 불법 5개 광고물 근절 캠페인, 불법 유통 광고물 모니터리당 운영. 이거 했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라도? 안 했잖아요. 암만 좋은 거 이렇게 갖다 제시하면 뭐합니까? 한 가지라도 하셨어야죠. 그때 제가 수원 아마 그 예를 들어가면서 했을 거예요. 여기는 행정자치부 주관에서 하는 5개 광고물 정비 최우수 선정이 돼서 공무원 표창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또한 그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들이 있었다라고 거기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계시죠, 지금. 이거 꼭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5개 광고물 다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초 작업에 대해서 지금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변 뭐 제초 작업에 대해서는 아마 도로과 여기서 해야 될 거고 하천에서는 뭐 안전총괄과 그쪽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도시 공원 이런 곳에서는 산림휴양과 그 다음에 개천이나 뭐 이런 데는 또 환경관리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환경관리과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읍면동은 잘하고 있으나 왜 대지풀 제거를 미리 하지 않았느냐, 환경관리과랑 도로과랑 다 왜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 읍면동 거는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내주어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과는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과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하천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 아마 인부를 사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읍면동의 도로 주변은 저희도 아니 마찬가지로 잠깐만요, 국장님,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하고 저희 있는 그 용역을 줘서요. 이미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달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천시킴이라든가 지금 5월부터 10월이라 그랬는데 지금 6월입니다. 아니 그게 미리 저희가 정확한 언제지? 4월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본의원이 지금 어디 한 곳을 지금 저기 혹시 의원님 중에 제초 작업이 된 곳이 있습니까? 백석 됐습니다. 백석은 빠르게 지금 하시네. 뭐 하천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네. 유황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못 보신 예. 것 같습니다. 예, 도로가에 그러면 도로가에 도로변 그 저거 하는 거는 일단 거기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신청을 받았을 땐 읍면 동장들한테 일단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예. 네. 그리고 궁금한 거는 안전건설과 도로과 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 4개과가 지금 제초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 예산이 한 여기 과만 해도 5억 2,400이에요. 그러면 다른 과 쪽짝짝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제초 작업으로 총 예산 이 4과 합쳐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확인해서 그러니까 예예 이 뇌과가 지금 제초 작업을 하니까요. 예산 과장님은 이거 총 합해 보세요. 한 과가 5억 2,400이면 다른 과는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좀 체크하셔서 뭔가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저기 총괄 좀 하셔서 네,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확인해서 각 부서의 그 지금 각각 하고 있는 것들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그리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산 어떻게 이 뇌과의 제초 작업 예산 그 자료를 저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양주역 건너편에 지금 마전동 그쪽에 지금 화물차 등 차량 불법 주차들을 엄청 많이 해갖고 거기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도 뭐 앞에 의원님들이 지적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가 하여튼 그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맞물려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거죠? 기다리는 건가요? 그때를 위해서?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뭐 워낙 이제 화물차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뭐 그런 민원이 있지만 저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사실 대처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도 한번 저걸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고요.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1일 10시부터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